손흥민 정말 기분 좋을 듯. 영국에서 전해진 대박 소식. 손흥민이 콕 집어 이강인 대체자로 칭찬한 한국 선수. 히샬리송 매각 결정. 대체 왜? 손흥민이 응원을 불어넣은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언급했다. 토트넘 헛스퍼는 10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와 격돌한다. 토트넘은 15승 5무 6패, 승점 50로 리그 5위에, 빌라는 17승 4무 6패, 승점 55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베르너, 존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베르너는 지난 겨울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를 왔다. 첼시 시절에 이어 다시 한번 런던에서 도전에 나선 베르너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결정적 기회를 놓친 후 득점을 터뜨렸다. 토트넘 데뷔골이었다. 존슨은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합류했다. 기동력을 대단하고 좌우에 모두 나설 수 있어 멀티성도 보유했지만 결정력이 부족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최근 들어 조커로 나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 토트넘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주장 손흥민의 응원을 받았다. 팰리스전 이후 손흥민은 베르너는 경기에 큰 도움이 됐다. 결정적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내가 독일어로 계속하라고 이야기했다. 동점골이 나왔다. 고 말했다. 존슨을 두고는 난 존슨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존슨을 돕고 싶다. 경기를 시작할 때도 그에게 준비만 잘하라고 했다. 네가 출전하면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존슨은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크게 안아주고 싶었다. 분명 득점수는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존슨이 팀을 위해 하다 보면 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100%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에 대해 정말 중요한 선수다. 겨울에 그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다른 공격수들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인해 빠졌을 때 심각했을 것 같다. 베르너는 이적 후 바로 투입됐다. 어린 선수가 아니라 즉시 쓰기 위해 영입했다.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훈련에 매진하고 있고 경기력도 좋아진다. 팰리스전 득점 외 경기력이 입단 후 가장 좋았다.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중이다. 고 이야기했다. 존슨에 관련해서는 기여도가 높다. 최근 팀에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즌 내내 존슨을 지켜보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 존슨은 매우 젊은 선수이며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매 경기 출전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건 존슨에 달렸다. 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 하극상,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해야 하나? 남녀 상반된 입장.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은 이강인 선수를 계속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녀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8세 이상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4.3%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팀 내 비중과 실력 등으로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 찬성는 응답자의 비율은 46.9%였다. 축구는 조직력과 협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 반대는 응답자는 40.7%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2.5%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강인의 국가대표 선발에 긍정적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 반대 의견을 가진 비율이 48.1%로 국가대표 선발 찬성 비율인 43.3%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 찬성 비율이 50.3%, 국가대표 선발 반대는 33.4%였다. 연령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찬성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반대는
는 50대와 60대가 각각 47.2%, 46.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앞서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손흥민과 이강인 등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다툼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강인 등 일부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 탁구를 하겠다며 일찍 자리를 떴고,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강인 하극상 논란 2일자. 이강인은 손흥민을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선배 축구 선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 연락했다고 밝혔다. 손흥민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앞두고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3. 손흥민. 사우디 안 가고 토트넘맨으로 커리어 마치나 여름에 계약 마무리. 손흥민, 토트넘. 이 영원한 토트넘맨으로 남을까? 구단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했으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름에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매체는 양측이 초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계약이 완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된다. 오는 6월이 되면 딱 1년 남는 셈이다.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2024에서 25시즌을 마친 후 이적료 없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게 된다. 토트넘이 빠르게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기간을 1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다. 구체적인 재계약 조건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약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지금보다 더 좋은 제안을 건넬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은 자연스레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풋볼 인사이더는 올여름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이 손흥민의 영입설에 휩싸였지만 그는 런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손흥민과 토트넘이 합의에 이른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축구 커리어를 마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올해로 10년차다. 그는 10년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구단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 올 시즌부터는 주장 완장까지 차고 피치를 누비며 구단 내 그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토트넘의 재계약 추진 배경에는 역시 맹활약이 있다.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던 손흥민은 올 시즌 재기에 성공했다. EPL 23경기에 출전해 13골 6도움을 올리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높은 골 결정력을 앞세워 토트넘의 순항을 이끌고 있다. 4. 선수들과 별로 관계없었다. 콘테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후 충격 폭로. 제드 스펜스, 23 제노아, 가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후 줄곧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토로한 가운데 안토니오 콘테, 54 이탈리아, 전 토트넘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밝혔다. 공교롭게도 스펜스는 지난 2022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콘테 감독에게 줄곧 외면당하면서 전력외로 분류됐던 수비수다. 스펜스는 8일 한국 시간 영국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에서 정말로 힘든 시간만 보냈다. 기대를 안고 토트넘에 입단했지만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힘들었다. 며 B클럽과 계약한다면 분명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되고 또 두 팔 벌려 환영받고 싶지만 막상 가보니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며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에 관해서 질문을 받은 스펜스는 솔직히 말해서 콘테 감독과 실제로 별로 관계가 없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도 마찬가지였을 거로 생각한다. 며 콘테 감독은 자신만의 확고한 방식을 가진 지도자이며 내 생각엔 선수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고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스펜스는 자신을 줄곧 외면했던 콘테 감독을 까내린 셈이다. 실제 스펜스는 토트넘 시절 콘테 감독으로부터 줄곧 외면당하면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토트넘에 입단한 후 공식전 단 6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41분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 후반 막바지에 투입돼 2에서 5분 사이 그라운드를 밟았다. 결국 스펜스는 출전 기회를 찾아 지난해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스타드 렌으로 임대를 떠났다. 다만 일각에선 스펜스가 안지 포스테코글루 58호주 토트넘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다 지난 여름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났다가 워크의식, 직업윤리, 프로의식 문제가 드러나면서 조기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복귀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스펜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선 스펜스가 콘테 감독을 공개적으로 까내린 건 분명 옳지 않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스펜스는 실제로 콘테 감독이 지난해 3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면서 임대 복귀 후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새롭게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임대를 떠났다. 다만 스펜스는 리즈에서 워크의식과 프로의식 문제로 논란이 됐고 결국 앞서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제노아와 6개월 단기 임대를 체결하면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스펜스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말로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 는 그는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등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싶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또 논의를 나눠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어디에서 뛰든 최선을 다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고 각오도 다졌다.